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ETF 6종목, 채권 액티브 5종목이랑요, 레버리지 한 종목, 총 6종목에 대해서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장 개요인데요. 한국거래소는 삼성, 미래 및 한국투자, 자산운용의 ETF 6종목을 2022년 8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장일 2022년 8월 23일 기준으로 ETF 상장 종목 수는 이제 총 607종목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종목별 신규 상장 세부 내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코덱스 ESG 종합채권 A- 이상 액티브인데요.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기초지수는 KAP ESG 종합채권지수고요. A- 이상 총수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수는. 그리고 지수 산출기간은 KAP 한국자산평가고요. 액티브 여부 보니까 액티브 한다고 하고요. 신탁 원본액은 103억 원, 1자당 가격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총보수는 0.07%, 운용보수는 0.05%고요. APLP는 SK,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인데요.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기초지수는 KAP 국고채 30년 총수익지수고요. 지수 산출기간은 KAP 한국자산평가 동일하죠. 그리고 액티브 여부는 액티브 한다는 ETF고요. 신탁 원본액은 522억 원입니다. 1좌당 가격은 10만 원으로 책정됐고요. 그리고 총 보수는 0.05%, 운용 보수는 0.039%입니다. APLP는 삼성, 그리고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이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인데요.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기초지수는 KIS 투자 등급 회사채 지수입니다. 지수 산출 기간은 KIS고요. 액티브 여부는 액티브 한다는 ETF고, 신탁 원본액은 1,100억 원, 1좌당 가격은 역시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총 보수는 0.1%, 운용 보수는 0.085%입니다. APLP에 대해서 보면요. 미래, 키움, 신한, SK, 메리츠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인데요. 합성 H고요. 자산운용사는 역시나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기초지수는 항생테크 인덱스고요. 지수 산출기간은 항생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액티브는 안 한다고 한 ETF고요. 신탁 원본액은 370억 원, 1자당 가격은 만원입니다. 총보수는 0.58%, 운용보수는 0.53%고요. APLP는 삼성, 메리츠, 한국, 신항, NH, 키움, KB, 미래, 한화, 이베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ETF는 킨덱스, 단기채권, 알파, 액티브인데요. 자산운용사는 한국, 투자신탁운용이고요. 비교지수는 KIS, 단기채권 알파, AA- 이상이고 총수익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산출 기간은 KIS 자산평가고요. 액티브 여부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리고 신탁 원본액은 400억 원이고요. 1좌당 가격은 10만 원. 총보수는 0.15%, 운용보수는 0.12%입니다. APLP 보니까 키움, 그럼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킨덱스 미국 달러 채권 액티브인데요.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 운용 동일하고요. 비교지수는 블룸버그 슈어텀 티어 3 토탈 리턴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지수 산출 기간은 블룸버그고요. 액티브 여부는 5, 액티브 ETF죠. 그리고 신탁 원본액은 400억 원,
1자당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역시 운용보수는 동일하네요. 0.15%, 운용보수는 0.12%입니다. 총보수는 0.15, 운용보수는 0.12%죠. APLP 보니까 메리츠, 신한, 키움, 한국이고요. 그리고 상장 배경 및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덱스 ESG 종합채권 A- 이상 액티브는요, ESG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있죠. ESG는 다양한 사회 이슈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을 위한 새로운 금융투자 수단으로 부각됐고요. ETF는 ESG 요인을 반영한 크레딧 채권을 활용해서요,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최초의 ESG 종합 채권 ETF라고 합니다. 다양한 만기의 회사채, 특수채, 한전채 등이 있고요. 및 주금공, MBS 등을 종합적으로 편입한 ETF입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상위 3개 등급 A뿔, A, B뿔 3개 등급인 기업이 발행한 ESG 우수기업 채권 및 ESG 채권 평가 기준 부합 인증을 받은 ESG 인증 채권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인데요. 대내 불확실성 확대 등 영향으로요, 안정적인 국고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니즈가 증가로 인해서 나온 ETF고요. 국내 최초로 잔존만기 20년 이상 장기 국고채에만 투자하는 액티브 ETF의 출시를 통해서요,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기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권형 ETF 시장에서요, 장기채 상품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순자산 총액 2022년 8월 17일 기준으로 단기는 7.2조 원, 중기는 2.8조 원, 장기는 1.1조 원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만기 발행 국고채 중 잔존 만기가 20년 초과인 채권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어서 타이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인데요. 국내 A뿔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채, 회사채 등 투자 등급 회사채 전반에 투자하는 최초의 ETF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ETF가 맞네요.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요, 듀레이션, 가중평균 만기죠. 듀레이션 조절, 롤링 효과, 잔존기간의 단축됨에 따라 수익률이 하락해서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런 효과 등의 전략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비교지수는 투자등급 회사채 지수로요, 신용등급 AA 이하, 그리고 A 플러스 이상이고요.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금융채, 그리고 회사채, 보증회사채 포함이라고 하네요. 회사채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합성 H인데요. 중국 당국의 IT 기업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중화권 증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있다고 하고요. 중화권 중요 테크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 수요에 대응, 기존 해외 레버리지 상품은 S&P 500, 유로스탁스 등 주요 시장 대표 지수형으로 한정한다고 하고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수 0.58%죠. 및 거래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직구 수요를 일정 부분 대체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항생테크 지수는요, 홍콩 상장 대형 기술주 30개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고요. 이 지수를 기초지수로 해서 순자산 가치의 일관 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양의 2배수 수익률과 연동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킨덱스 단기채권 알파 액티브인데요. 잔존 만기가 1년 미만의 AA- 이상 등급의 국채, 통한채, 회사채 등을 투자하는 ETF라고 하고요. 국내 단기채권 시장 변화를 추종하면서 듀레이션 조절을 통해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가격 변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요, 낮은 단기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금리 상승 국면에서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비교 지수는 KIS 자산평가가 산출하는 지수로요. 신용등급 AA- 이상, 잔존만기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한채, 그리고 은행채, 기타 금융채 및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캔덱스 미국 달러 채권 액티브인데요. 미국 단기국채의 흐름을 추정하면서요. 달러 표시 투자 등급 회사채 투자를 통해서요.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노출형 상품으로 채권 포지션 외에 원달러 환율 변동에 대한 알파, 인컴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고요. 비교 지수는 블룸버그 산출, 잔존만기는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달러 표시 미국 국채로 구성된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유의사항하고 참고사항 보시면 운용 비용, 구성 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 성과, 운용 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꼭 이 말은 즉슨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꼭 공부하시고 각자의 투자적인 그런 확신이 섰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성 ETF의 특성을 잠시 보시면 거래 상대방과의 장애 파생 상품 계약을 이용해서 상품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동비용에 의해 지수 성과와 운용 성과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레버리지 투자 위험 보시면 레버리지 ETF의 경우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어서요. 일반 ETF 대비 고위험 상품입니다. 특히 기초지수 등락 반복 시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과 기간 수익률 간 차이는 더욱 확대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레버리지 관련해서 투자하실 때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노출 ETF의 특성입니다. 별도의 환해지를 하지 않아서요. 향후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 가능하고요. 액티브 ETF의 특성을 보면 운용 능력에 따라 ETF 운용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추적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위에 보면 액티브 ETF가 많았죠.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총보수 이해에요. 기초지수 사용료, 그리고 매매 비용, 회계 감사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 납부자산 구성 내역, PDF죠. 체크, 단말기,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설명 및 투자 위험 등 동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죠.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기초 비교지수 구성 방법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덱스, ESG 종합채권, A- 이상 액티브는요. 비교지수명은 KAP ESG 종합채권지수 A- 이상 총수익. 산출기관은 KAP 한국자산 평가고요. 유니버스는 신용등급 A- 이상 국내 채권 및 콜금리라고 합니다. 채권 보시면 유니버스 중 ESG 우수기업 채권 또는 ESG 인증 채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ESG 우수기업 채권이 있고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결과 상위 3개 등급 A+, A, B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ESG 인증 채권 자금의 용도가 ESG 채권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회계법인, ESG 평가사 또는 신용평가사 검증 인증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콜금리 보시면 코스콤에서 공시하는 한국자금 중개 평균 체결금리의 17시 값 오후 5시겠죠? 값이라고 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2179 종목. 비중 결정 방식 보면 채권이 95%고요. 개별 종목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 그리고 콜금리는 5%,
정기 변경은 일별 리밸런싱이고요. 한번 이거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 비율 없고 산출 기준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는요. 비교지 수명은 KLP 국고채 30년 총수익의 지수, 산출기간은 KLP 한국자산평가, 유니버스는 30년 만기 국고채, 편입대상 종목은 유니버스 중 잔존만기 20년 초과 국고채라고 하고요. 구성 종목은 9종목, 비중결정 방식, 시가총액 가중 방식, 정기 변경 일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편입 편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인데요. 비교지 수명은 KIS 투자 등급 회사채 지수고요. 산출 기간은 KIS, 유니버스는 KIS 종합채권 지수에 포함되는 원화채권 전체 종목. 편입 대상 종목은 편입 종목 신용 등급 AA 0 이하, A 플러스 이상이고요. 만기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금융채 회사채, 보증회사채 포함한다고 합니다. 제 종목도 있는데요. 미상환 잔액이 500억 원 미만, 그리고 후순위채, 옵션부 채권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구성 종목 보니까요. 767종목, 비중 결정 방식은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 정기 변경은 일별 교체, 캡 비율이 있습니다. 30%.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합성 H인데요. 기조지 수명은 항생테크 인덱스고요. 산출 기간은 항생 인덱스 컴퍼니 리미티드 항생은행의 자회사죠. 유니버스는 홍콩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된 종목. 그리고 편입 대상 종목은 유니버스 종목 중 섹터, 테마, 혁신기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종목을 선정해서 편입한다고 합니다. 섹터는 IT, 자유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섹터로 분류되는 기업. 테마는 인터넷, 모바일 포함이고요. 핀테크, 클라우드, 이커머스, 디지털, 자율화 관련 사업을 영위. 혁신기업은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영위, 매출액 대비 R&D 투자 5% 이상. 연간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조건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 기업이라고 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30종목, 비중 결정 방식은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 정기 변경은 연 4회 있다고 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라고 하고요. 캡 비율이 있습니다. 8%. 그리고 이어서 킨덱스 단기 채권 알파 액티브인데요. 비교 지수는 KIS 단기 채권 알파 AA- 이상 총 수익 지수. 산출 기간은 KIS 자산 평가고요. 유니버스는 KIS 종합 채권 지수 구성 종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신용 등급 AA- 이상, 잔존 만기 3개월, 1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환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가 있고요. 발행 잔액은 5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1149종목, 비중 결정 방식, 시가총액 가중 방식, 정기 변경 일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캡 비율은 없고요. 킨덱스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인데요. 비교 지수는 블룸버그 쇼텀 트레서리 토탈 리턴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산출 기간은 블룸버그고요. 그리고 유니버스는 미국 재무부 발행 미국 국채. 선정 기준 달러 표시 발행 채권, 원금리 이자가 USD, 달러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 투자 적격 등급 이상,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이상이죠. 발행 잔액은 USD 3억 달러 이상. 잔존 만기는 1개월, 0.08년이죠. 이상 1년 0.99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구성 종목 수는 48종목, 비중 결정 방식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 정기 변경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신규로 이제 상장되는 ETF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해당 ETF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요. 해당 종목들 꼭 본인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공부하셨을 때 뭔가 확신이 드는 그런 포인트를 발견하면 해당 ETF가 내려가든 오르든 살 수 있거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투자라고 설명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도 상장을 하니까 요즘에 어떤 트렌드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해당 종목들 투자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꼭 각각의 자신이 마음에 드시고 확신이 드신 종목만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획기적인 콘텐츠 그리고 자산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